이슈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네, 신당 창당 작업으로 지방선거 준비가 좀 지지부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17개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짓고 경선 룰까지 정하면서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경선 없이 그 본선에 출마하는 반면에 제주는 지금 5대1의 경쟁률로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 예고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고이범 예비후보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이범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가 이제 제주 4.3 항쟁 66주기였는데요. 지금 20여 년간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셨죠? 공동대표였나요? 상위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었고 공동대표도 하셨죠. 대표도 맡고 그랬습니다. 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참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요? 먼저 어제는 66주년 4.3 위령제가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후에 열린 첫 위령제였는데요. 네네. 대통령은 불참하고 예. 대신 참석한 국무총리는 형식적인 지도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어제 저녁에는 국회에서 희생자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등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도식을 하고 나서 국회 가서 또 재심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총리가 했군요. 예. 네. 겉으로는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안으로는 4.3 유족이나 도민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가. 네네. 그런 느낌이고요. 네. 어제 그 추념식 합창곡으로 또 선정됐던 노래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행복하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예. 3만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4.3 위령제에서 부를 노래인지 유족이나 도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심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3 추념식에 어제 부른 노래가 적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추념일로 지금 지정되긴 했지만 그 4.3 항쟁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후속 대책 제대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후속 대책도 이 4.3 당시의 아픔을 온몸에 새기고 사시는 후유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8만 원 수준 지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생활보조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하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 기준, 절차 이런 거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고요. 네네. 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를 1세대 유족의 연령을 현재 80세로 되어 있는 걸 단계적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네.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 이틀 전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 희생자를 재심의하자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혀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나라당 시절부터 꼭 그랬어요. 새누리당 이 4.3 앞두고 이런 법안을 언제든지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본심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네네.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념 논쟁으로 더 이상 갈 게 아니라 화해와 상생으로 가자는 거죠. 네네.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런 정신 망각하고 기회를 틈타서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거, 이거는 정말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 즉각 법안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네. 이 질문은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의원이 자신의 큰아버지 일가족과 처가 일가족도 4.3 희생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자신도 4.3 유족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이범 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던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먼저 그 원희룡 후보 친족들이 4.3 유족이셨다는 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명복을 함께 빌고자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놀랐습니다. 그 친족들이 4.3 희생자셨다면 네네. 한 번이라도 위령제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유족도 아니에요. 예. 그저 가슴에 하늘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지난 20여 년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네. 정작 유족이라는 원 후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원희룡 후보가 위령제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저하고 인연도 좀 있는데요. 네. 17년쯤 됐죠. 유족과 도민들이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요구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아주 전국적인 명망가들을 모시고 4.3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에 상임운영위원장으로 그 특별법 제정운동 펴고 있었을 때 네. 그때 변호사이던 원희룡 후보에게 범국민이 참여를 권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국회의원 된 뒤에는 원 후보가 4.3 추가 진상규명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 4.3 위원회요. 네. 이거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했는데, 네.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원 후보가 처음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사상 관련 정책으로 했더군요. 4.3 평화공원 3단계 진행 문제, 유족 지원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3 완전 해결을 공약했는데, 이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헛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하태경 의원인가 그분 추진하는 4.3 악법 그 문제나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을 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도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의 경우 중앙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제주도 경선 방식을 원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이 100%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룰을 수용했는데요. 사실상 전략공천이다, 원희룡 대세론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상대당 후보로서 제주의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희룡 의원 인기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네. 50%가 넘고요. 근데 거품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라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고, 그렇지만, 5.18 학살 주역인 전두환 찾아가서 세배하는 모습이나, 네. 또 국회의정 활동하면서 12년 동안 법안 단 13건 대표 발의했다는 거나, 이 제주도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거기다가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원 후보는 출마 회견에서 특별한 아픔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정작 같은 고향입니다, 중문. 거기 강정마을 분들이 해군기지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다가, 네. 당시에 막강한 여당 사무총장이든 원의원 찾아갔는데 2번씩이나 외면당했죠. 네. 그러고도 특별한 아픔을 언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원희룡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근민 현 제주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이잖아요. 네네. 100% 지금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룰에 지금 우근민 지사가 반발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좀 미루고 있는데, 네. 우 지사의 선택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아직 당에 머무르고 계신데 탈당할지, 출마 선언을 그래서 따로 하실지,
아직은 그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제주도지사 경선의 신청자가 모두 5명으로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4가지 방식의 경선 룰을 좀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고이범 후보께서는 제주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이 어떤 방식이 좀 도입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예. 요즘 나오는 얘기는 여론조사 50%하고 배심원 투표제 50% 이렇게 2가지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뭐 새누리당처럼 뭐 특정 후보를 위해서 뭐 단 한 번 토론도 없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끝내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되는 거죠. 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텔레비전 토론이나 뭐 권역별 토론 뭐 이런 방식 채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첫 번째 안을 일단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 방안이 이제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뭐 당원, 대의원 투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새정치연합 쪽에 당원이나 대의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약간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겠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론조사는 이제 선거인단 공모에서 모집하는 건데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각각 50%씩 반영하는 그런 안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고이범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